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와 두 번째로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총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다음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수직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직선 위의 토끼가 원점 O에서 오른쪽으로 3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수직선 위에 토끼가 원점 O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3칸을 뛰어간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준 것처럼 토끼의 위치는 플러스 5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에 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토끼가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을 뛰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3이라 적어준다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 상황을 플러스 2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끼가 오른쪽으로 뛰어간 이 두 행동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덧셈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수직선 위의 토끼가 원점 O에서 왼쪽으로 2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4칸을 뛰어간다면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수직선 위에 토끼가 원점 O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왼쪽으로 2칸을 먼저 뛰어간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4칸을 뛰어간다면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준 것처럼 토끼의 위치는 마이너스 6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에 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본다면 토끼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뛰어간 상황을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4칸을 뛰어간 상황을 마이너스 4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러한 토끼의 행동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덧셈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얻은 결과를 가지고 과연 정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의 덧셈이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5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는 플러스 5는 플러스 3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호는 더하고자 하는 두 정수의 부호와 동일하였고 또한 뒤에 붙는 숫자는 3과 2를 더해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하는 경우에는 더하고자 하는 두 정수의 부호와 같은 양의 부호를 써주고 뒤에는 두 정수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한다면 두 정수 모두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부호는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플러스 3과 플러스 2의 절대값을 합한 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라는 앞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음의 정수를 더할 때는 두 정수의 부호와 같은 음의 부호를 적어주고 두 정수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더할 때에는 두 정수의 부호와 같은 음의 부호를 먼저 적어주고 두 정수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호가 같은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렇다면 부호가 다른 정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시와 비슷한 예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다음과 같이 수직선이 표시되어 있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토끼가 원점 O에서 오른쪽으로 3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토끼가 원점 O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의 위치는 플러스 1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끼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뛰어갔기 때문에 이를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2칸을 뛰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토끼가 뛰어간 행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이라고 써준다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토끼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4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점에서 토끼가 왼쪽으로 4칸을 뛰어간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우리는 토끼의 위치가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4칸을 뛰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표현을 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 두 행동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살펴본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이다라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양의 부호에 3 빼기 2를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시에서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라는 예를 통해서 음의 부호에 4 빼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를 하거나 또는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를 할 때 부호 뒤에 절대값의 차를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절대값의 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밑에 있는 예시를 살펴본다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이기 때문에 이 두 절대값의 차는 1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시에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이기 때문에 두 절대값의 차이는 2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어떤 부호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절대값의 차 앞에 부호를 적어줄 때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밑에 예를 통해 살펴보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 본다면 절대값이 플러스 3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3의 부호인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비교해 본다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4가 더 크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토끼가 뛰어가는 상황을 떠올려 볼 때 토끼가 왼쪽 또는 오른쪽 중에 더 멀리 뛰어간 방향이 토끼가 위치해 있는 방향과 같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끼가 더 멀리 뛰어갔다라는 것은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는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과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직선 위의 토끼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3칸을 뛰어간다면 토끼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점에서 토끼가 오른쪽으로 3칸을 뛰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왼쪽으로 3칸을 뛰어간다면 우리는 토끼의 위치가 원점, 즉 0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오른쪽으로 3칸 뛰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3, 다시 왼쪽으로 3칸을 뛰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 적어주고 이를 덧셈으로 연결해 준다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항상 그 결과가 0이 된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토끼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뛰어간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토끼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을 뛰어가고 이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뛰어간다면 토끼는 역시 원점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왼쪽으로 2칸 뛰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2칸 뛰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2라 표현을 해주고 이를 더한 결과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예시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본 예를 통해서 두 정수의 덧셈 중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유리수의 덧셈 역시도 정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덧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이용하여서 다음의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는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인 부호인 양의 부호를 적어주고 두 절대값의 합인 8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3을 계산해 준다면 이 역시도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붙이고 두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플러스 3의 양의 부호를 적어주고 두 절대값의 차이인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계산해 줄 때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붙여준 이후에 두 절대값의 차이인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본다면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수의 공통인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두 절대값의 합인 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줄 때에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공통인 부호인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두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의 결과와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3의 결과가 같다는 것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의 결과와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의 결과가 같다는 것, 또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덧셈의 계산 법칙 중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혼합 계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는 계산의 경우에는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고 이후에 전체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는 중괄호 안에 있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플러스 3의 양의 부호를 따라주고 또한 두 절대값의 차이인 1을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준다면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을 계산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를 먼저 계산해 주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 절대값이 큰 플러스 5의 양의 부호를 따라주고 절대값의 차이를 적어주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을 계산하면 플러스 6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세 수의 덧셈을 할 때에 어떤 수를 먼저 더해 주더라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한다면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이후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덧셈의 계산 법칙 중에서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두 가지 덧셈의 계산법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수 A, B, C에 대하여 첫 번째 교환법칙은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은 A 더하기 B를 먼저 한 이후에 C를 더해주는 것과 B 더하기 C를 먼저 한 이후에 A를 더해주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결합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덧셈의 계산법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환법칙을 이야기할 때에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며 결합법칙을 이야기할 때에도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덧셈의 계산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덧셈의 계산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2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덧셈의 교환법칙에 해당하겠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 두 수를 더하고 나머지 수를 더하거나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나머지 수를 더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4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덧셈의 결합법칙을 이용하여서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을 계산하면 플러스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덧셈의 계산법칙을 통해서 복잡한 식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도 배워보았고 덧셈의 계산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라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덧셈의 계산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죠. 세수 A, B, C에 대해서 덧셈의 교환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이 덧셈을 할 때에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교환법칙과 두 번째로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여서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이후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가 항상 같다라는 결합법칙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덧셈의 계산법칙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을 이야기해 줄 때에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결합법칙을 이야기할 때에도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